우리가 인간들이 축생하고 파장이 비슷해지니까 축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에요. 갈수록. 파장이 비슷해진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니 파장이 비슷해지고 수준이 비슷해지니까 축생에게 관심 기울이고 벌레, 바퀴벌레 키울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하고 연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뱀하고 그 전생에 자기가 뱀에 있다가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요? 뱀이 친근하지 가족보다.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럴 법하죠? 그게 이제 이럴 수 있죠. 업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오래전에는 그 개도 인간이었거나 천상신이었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신은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계속 인연이 비슷하게 가는데 확 떨어지잖아요. 확 떨어졌는데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고 개를 완전 그 내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개는 개인데 그래도 이제 좀 친근한 그런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전생 인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 많은 경우에는 전생 예를 들면 한 10생 전에 남편이었다 이러면 더 사랑스럽고 그냥 친구였다 이 정도면 좀 덜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키우더라도 적정거를 최선을 잘 해주되 그것도 공덕이 아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애정을 가지면 갈수록 손해죠. 이제 보살님이 공덕이 많은 대신에 어떤 대상에게도 그 애착을 좀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게 공덕을 깎아요. 보살님이 조금 개발해야 될 부분들은 지혜 쪽이죠. 지혜 쪽은 개발을 많이 하신 쪽이 아니니까 공덕을 많이 했어요. 보살님.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한 대신에 그러니까 그게 시됐을 때 날카롭게 탁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지혜 쪽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줄 건 다 해줘요. 걔한테 내한테 인연됐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게 심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들러붙죠. 심하게. 공덕을 많이 깎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좋은 공덕 자질도 알아야 되고 또 약간의 그것이 공덕을 감하는 부분의 어떤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는 잘 유지하고 확장이 나가고 좀 부족한 건 어때요? 좀 제어하고 제거해나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정근이죠. 사정근 다 아시죠? 사정근이 정진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진하세 들어봤죠? 정진하세면 사정근을 해야 돼요. 사정근이 뭐예요? 석가모니문이 사정근이에요? 그것도 정근의 한 형태를 낼 수 있죠. 자, 두 가지죠. 선법과 불선법 두 가지예요. 근데 선법에서도 두 가지, 불선법에서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 정근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법부터 볼까요? 선법은 두 가지 어떤 거예요?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돼요? 정장시키도록 해야 되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도록 일으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반대로 불선법 두 가지. 어떻게?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유흥가 가면은 관광욕망에 휩쓸리고 개를 어길 수 있다. 이렇게 딱 예상이 되면 일어나지 않은 거지만 그죠? 하면은 문제 생기니까 일어나지 또 계속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정근이에요. 그래서 참선한다. 이것은 사정근의 가장 수승한 형태겠죠. 서가모니물 이것도 정근인데 이것도 그 사정근의 한 형태잖아요. 이게 정근 꼭 정근이라가 아니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여러분 이것도 정근이에요. 사정근 맞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분이 61세까지 오셨고 62, 3세
계세요? 안 계세요. 3층까지.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아까 이제 저기 처음 여기 올 때는요. 네. 그동안 생활이 들뜨고 좀 감각적이다 보니까 음. 부끄러워서 스님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스님이 또 관하시면 어쩌나 이랬는데요. 전반부에 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한 것도 또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좀 고민은 아니지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냉정하거든요. 냉정한데 그분의 태도가 늘 불선법에 가까운 거예요. 또 오랫동안 그거를 그냥 묵인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체적인 관계니까. 그래서 앞전에 이제 스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마음속으로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5개 중에서 개를 어긴 건 있어요. 이제 긴 시간이 좀 됐죠, 그러니까. 네, 한 달 정도는 됐죠. 네, 한 달 정도 만에 오셨어요. 이제 아이들이랑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오랫동안 뭐 하루에 한 2만 보씩 걷다 보니까 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앞에서 이제 아이들은 맥주를 그럼요, 와인을 그럼요. 마시는데 당연히 여행 가면 맥주는 마시는 드시죠. 내가 말아야 되나 해서 근데 진짜 티스푼만큼 목에 넘겼어요. 안 된다. 와, 훌륭하네요. 그래서 진짜 티스푼만큼 2번을 넘겼거든요. 와, 2번씩이나 참았어요. 그리고 와, 이제 티스푼. 와, 맥주. 대단하시네. 저는 찬 거를 싫어하니까 맥주는 뭐 거의 뭐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술을 마셨다면은 마신 거고 안 마셨다면 마셨다. 그 마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력을 오랫동안 했고 노력을 했는데 마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스님께 이제 이거를 포살할 때 낯뜨겁게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이나 이런 거는 안 했어요. 할 기회가 사실 훌륭합니다. 없거든요. 할 기회가 없는 것도 공덕이에요. 네, 할 기회가 훌륭한 없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차를 렌트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1박 2일인데 그 호텔에서 짐을 우리가 굳이 하루를 갔는데 짐을 다 챙길 필요가 없어서 짐을 호텔에 좀 맡겨 보관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24시간이래요. 근데 우리는 도착하면 4시간을 어기는데 어쩌지? 그러면 그냥 얘기는 하고 가자. 거짓말을 단체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주 핸섬하게 잘생기고 순수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새겨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시 전에는 찾자. 그래도 우리가 다시 룸으로 가져갈지언정 4시간을 어겼지만 그리고 이틀을 거기서 숙박을 하니까 우리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러고 이제 거짓말은 안 하고 거기서 적절한 타협을 보고 갔다 왔어요.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뭐 개를 어긴 거는 이제 아까 그 한 티스푼 반 정도의 술을 2모금 마신 거, 이제 와인 한 모금, 한 모금은 일단 내가 티스푼 아주 살짝 입된 정도, 그리고 맥주에 살짝 입된 정도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개에 대한 거는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공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셔요. 네, 제가 그 한 18일 동안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좀 키도 좀 크고 반듯하다 보면 반듯해요. 훌륭하네요. 좋아요. 다른 나라에 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유럽은 인종 차별이 아직도 좀 있다 그러는데 그렇겠죠. 한 번도 레스토랑이나 뭐 어디에서나 그쪽 상대들이 저희를 보고 많이 반가워했어요. 공덕이 맞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님 생각을 늘 했어요. 공덕 그러다 나 여기서 공덕 다 소멸하면 어떨지. 내가 무슨 공덕을 지었다고 이렇게 대접을 잘 받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스마일이고 나이스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로마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50유로를 주기로 하고 이제 차를 불러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갔는데 47유로로 계산을 했는데 47유로 계산을 했는데 3유로를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안 거슬러 주니까 우리 아이가 돈이 없대는 50유로밖에 없대요. 저희도 또 50유로밖에 없어요. 돈을 못. 얘가 바로 앞에 호텔이니까 막 뛰어가서 잔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우리는 47유로를 줘야 된다 그랬더니 호텔에서 그 사람들 잔돈 없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저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50유로를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어.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냥 팁으로 50유로, 어. 3유로는 팁으로 하고 진짜. 50유로를 하자. 이렇게 아이들은 그게 용납이 안 안 돼. 되는 거예요. 어. 바로 이제 호텔로 뛰어가서 그냥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이제 호텔 우리가 객실은 그냥 일반 객실을 했는데 아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동양 이름을 걔들 우리가 헷갈리죠. 동양 이름을 잘 모르니까 계속 확인하다가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무슨 또 예약을 했냐 그래서 아니 여기 예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다 해보니까 예약이 된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저희한테 뷰가 너무 좋은 네. 3박을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돈 계산은 안 해봤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하루에 50만 원짜리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시작은 좋았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너무나 뭐 식당이나 뭐 어디서나 저희를 반갑게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내내 고민을 했죠. 그렇죠. 이 공덕이 내가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친절하게 저희를 하고 저희도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이런 즐거운 일이 있나 그래서 내내 걱정도 했고 그리고 걱정도 반자예요. 공덕을 나 공덕 지은 거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공덕을 닦아 먹으면 어떡하지? 가서 서울 가서 다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뭐지?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님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공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있고 아이가 이제 뭐 큰아이가 너가 얼굴도 이쁘니까 너무 잘하니까 너가 가서 얘기해 이러면 그냥 상냥하게 얘기를 해서 좋은 건지 그렇죠. 인사를 잘해요. 둘째 아이는 좋은 얘기 하셨고요. 네. 아직 남았어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성묘를 갔는데 저희 이제 엊그제 토요일에 성묘를 갔는데 그 선산이 감나무가 많아요. 감나무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언니는 이렇게 그냥 잘 남해가 딴 습성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몇 년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한두 개를 따가지고 그렇죠. 오더라고요. 습성 있죠. 근데 옆에서 살짝 배운 거죠. 근데 보통 전에는 저는 다른 내 물건이 아닌 거는 단단하게 아무 관심 없이 보던 사람이 언니가 그렇게 또 길가에 과일이 있다 보니까 감을 따가져와서 몇 차례 먹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냉정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대로 모습으로 절대 따면 안 된다고 언니한테도 권했지만은 언니는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거마저도 개를 지켰던 결과물이 일어난 거지. 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그동안 거칠었고 약간 좀 감각적인 거에 대한 거에 뭐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뜨끔한 사람 좀 있을 거예요. 네, 공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늦게나 이제 행복경하고 자기가 잠깐 누워서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구나 이런 문구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스님께서는 저희들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를 못 하신다 하시는데요. 충분히 기분 좋은 얘기를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얘기고요. 좋은 얘기 나와서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보살님들이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개를 어겨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오냐. 개를 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례로 어기고 살아온 게 많아요. 오개가 확립된다. 이거 여러분들 물론 이제 보시의 어떤 힘도 좀 따라와야 되지만 오개가 확립되는 순간 천상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안 되는 거를 이제 받아들여야지. 그거 오랜만에 한번 어겼는데 막 조마조마해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그때 불선업도 일어나지만 화도 일어나고 불만족도 일어나지만은 그 미세한 거는 더 잘하기 위한 또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를 숙고하는 법을 대표적으로 설해드렸죠. 그때 요약해서 해놨죠. 못 받았죠, 그죠? 그 세계경이잖아요. 소라고 고등 불기경, 웰루 드와라의 살인 자들경, 보달리아경, 요 세 개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 더 나아가서 그 마라마경에서 보시에 대한 숙고, 다음 개에 대한 숙고하고, 그 다음 천신에 대한 숙고 같이 해주면, 그래서 유익함과 해로움을 구분하면
개가 잘 지내지게 돼요. 어기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너무 여러분들 학대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막 가벼운 정서적인 후회 학대 정도니까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제가 표현을 요즘 원체 뭐만 조그마한 것도 다 학대라 붙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학대가 심각한 정도에만 해야겠지만 요즘은 뭐 언어로 약간 뭐라 해도 학대 이러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학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금껏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것을 인지 못하고 범하고 왔는데 이제 법을 들었다고 갑자기 이것을 습관적으로 완전히 굳힐 수 있다? 이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돼요. 대신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어기는 흐름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새겨야 돼요. 아, 내가 실수했지만 다음엔 안 하리라. 보통 좀 거친 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개를 지니면 자주 오게요. 그리고 거친 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덕이 부족해서 그 업을 오개를 어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예 못 지니잖아요. 지닐 수가 없어요. 지니고 싶어도. 근데 그나마 용기 내고 업이 조금 순화된 사람이죠. 그 와중에도 오개 지니면 그래도 힘들어서 또 못 오게요. 아, 못 지켜내 잘. 계속 오긴단 말이에요. 일주일마다 봐도. 그게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아주 간혹 그걸 어기고 특히나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안 마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는. 근데도 그 어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라 받아들여야 돼요. 요 개를 굉장히 잘 지키는 분도 어쩌다가 여행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서 또 분위기상 뭐 이런 대상에 과몰입해가지고 마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건 따라가니까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조건을 잘 헤아리고 또 경우에 따라 부득이 그렇다면은 또 보고 스스로 마음으로 돌리고 이러면 돼요. 너무 거기에 힘주고 하면 힘들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개를 어긴 거는 맞잖아. 네. 한 스푼이든 한 네, 잔이든 네. 뭐한 잔이나 한 잔. 이왕 어겼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죠? 그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어긴 거는 같은데 조그만 거는 그거를 다 잘 새기고 다음에 좀 안 하게 될 힘이 더 생기겠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한 잔, 에라 모르겠다 두세 잔 오늘은 그냥 끝 해갖고 마셔버린 사람은 다음에 또 범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저도요. 이제 와인을 진짜 찔끔 입에 대면서 어차피 엄마 한 잔 마셔. 그랬는데 그때 그렇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제어하는 마음이죠. 이 절제하는 마음, 그렇죠. 아주 좋은 거예요. 생기더라고요. 선업에 여러분들은 아직 선업에 몰입해야 돼요. 몰입하지 말라는 것은 전문적인 수행자에 와서 어떤 것에 몰입 안 하는 거고 선업의 흐름이 강하게 좀 흐르는 사람에 안에서 지켜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 그럼 보면 사라지죠. 여러분들은 안 보면 안 사라져요. 봐도 계속 있어요.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업에 몰입해야 돼요.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사정거리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사라진다. 이 흉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에서 어겼든 많이 해서 어겼든 누가 뭐 그거 한다고 뭐라 해요? 여러분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그랬다고 뭔가 혼내고 뭐 제재할 게 있어요? 수단이? 아무 수단이 없어요. 그러고 뭐 내가 여러분들 삶에 왜 갔냐예요. 체크해 주지. 간지 않은 순간 괴롭잖아요. 왜 안 마셨는가 안 되는데 약속했는데 안 합니까? 이런 순간 제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안 살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왕 혼날 거 뭐 한번 한참 마실 거자 조금이라도 이때도 혼나는데 요렇게는 조금이라도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과 약속이에요. 철저하게. 아 이게 나한테 선업의 흐름이 더 강하게 흐르고 혹은 불선업의 흐름이 더 강하게 흐르고 요거에 대한 유익함 이런 구분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법은요. 알려는 주지만 그거에 대한 실천은 여러분들 달려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그렇게 해줄 뿐이에요. 남의 삶에 관이 아니에요. 자, 잘 하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다가 참는 게 더 어려운데, 그죠? 이 감각이 탁탁 일날 때, 으아, 이거 그죠? 그죠? 맥락은 조금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제 얼굴을 갈았어요. 추석 전에 그러시네요, 그죠? 넘어져갖고. 근데 이제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그냥 뼈가 안 다쳤나? 네네. 이거 바로 미치니까 이가 나갔을까봐. 아,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피가 떨어지는 아, 거지. 그렇구나. 가서 이제 아, 맞다. 응급실 가갖고 이제 치료를 하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엌에 설거지를 하는데 그 조그만 날파리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음식 쓰레기가 있으니까 음. 글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통은 이제 설거지 하다가 제가 이렇게 손으로 탁 잘 치는데 딱 치다가 갑자기 섬뜩한 거예요. 요거 갈아갖고 이렇게 막 아파갖고 그렇죠. 아유, 죽겠는 좋은 거예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죽이되 힘을 못 주고 이게 막 이렇게 되고 맞아. 그러다 이제 한 마리를 주고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고맙다. 그 도망간 애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도 오면서 사실은 아침에 제가 얼굴에 테이프를 떡지떡지 붙이고 갑니다. 막 이렇게 썰려다가.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그 생각이 좀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저는 아직 불교 신자도 아니고 막 이제 이래서 그 오게 받는 것도 사실 조금 겁이 많이 좀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스며드는 건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이렇게 뭐 쳐서 내가 팍 하질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저한테 이렇게 팍 압살을 당했을 때 그게 이제 약간 그렇죠. 거스름 물질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조금 하고 많이 하고 생각하니까 뭐 팍죽이나 그거 다르겠죠. 네. 여러분들이 누가 혼내야 되는데 뺨을 그냥 열이 받아서 확 때린가 하고 좀 하면서 안 때렸으면 하는데 그래도 혼내야지 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때리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업은 달라요. 그래서 뭐 불자 이상으로 잘하신 것구만요. 불자가 아니라 하지만 얼마나 저기 한 범생인지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 아니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경험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모르지 외면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자기를 훌륭한 일입니다. 경험했을 때 더 강하게 남죠. 그렇죠. 경험하게 근데 그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한다고요. 그런 거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고도 모르죠. 그거에 대한 다른 아는 지혜가 있을 때야 경험할 때 강력하게 새겨지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살님 이거예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마시는 취미가 거. 어유 훌륭합니다. 좋은 업이 흐르시네요. 콜라, 사이다, 특히 뭐 술은 더 그렇고요. 어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내가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좋은 업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전생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뭐지 그 총파리 네. 같은 거 그거 이제 죽이면 또 걸리잖아요. 네네. 오기도 받았고. 네. 그래가지고 방법을 생각한 게 네. 아예 그 환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음식물 조금 나오는 거는 비닐봉투 해가지고 그걸 해요. 봉을 하고 해가지고 다시 할 때는 넣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깔끔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네. 부지런하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아예. 네. 그래서 그냥 생활 습관이 나한테 오지 바뀌죠. 않게. 그렇죠. 생기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깔끔해지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아니 저도 그런 게 좀 있다니까요. 그 배려해서 아예 안 하게 깔끔하게 하고 뭐 본인도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그 또 남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생활 습관이잖아요. 깔끔한 게 얼마나 좋아요. 개도 지키고 깔끔해지고 훌륭합니다. 남편분하고 사이가 좋으시고요. 예, 뭐 나쁜 건 없어요. 그럼 됩니다.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잘 지내셔요.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개는 다 뺐죠. 보살님이죠. 보살님 먼저.
저도 그냥 옥에는 거슬리는 거 없이 잘 지내고 아유, 우리 훌륭합니다. 가오나 보살님처럼 그냥 일상에서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석 같은 때는 이제 뭐 차례를 지내거나 가족이 이제 친척이 남매가 모이거나 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차례를 지낼 때는 예전 같으면 이제 아버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님께 어머니 부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절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버님이 오시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 예, 그냥 조상분이 오셨다면 예, 많이 베푸시고 예, 선하게 사세요 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했고 예, 그래서 한번 그냥 너무나 일상적으로 했던 얘기지만 차례나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계속 모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뭔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남편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됐고 또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뭐 친척이 모이다 보면 제가 이제 만면이루고 하다 보면 이제 왜 저러지? 뭐 해서 이렇게 거슬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런 걸 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네가 화가 났구나. 아니면 또 네가 약간 질투를 하는구나. 이제 하면서 그게 마음이 가라앉긴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가도 또 몇 시간 후에 또는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화가 나고 해서 아직도 남아 있었긴 하구나. 당연히 남아있죠.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됐습니다. 좋아요. 네. 5개가 이제 이미 자질이 좋은 분들은 5개를 받자마자 그냥 쭉 지키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서 간혹 이렇게 어기는 건 있었어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받는 순간 그냥 지켜져요. 이게 이제 자질이 좋은 사람들 전생부터 잘 지져왔다는 거잖아요. 잘 지져왔으니까 공덕이 많게 태어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 분들이 지니면 역시나 또 잘 지녀서 내생에도 천상 내지 좋은 공덕이 많은 사람으로 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되는 겁니다. 자, 훌륭한 일이고요. 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마음 챙기가 알아차림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5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5개는 시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처와 악처를 가르는 핵심적인 분수령이 5개예요. 정 안 되면 4개까지. 뭐 술은 뭐 살짝 하더라도 4개나 5개가 핵심이 있는데 이제 이건 선처에 난다 해도 선처에 나도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보시를 많이 버리면 일단 그거는 부유하게 나는 조건이니까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여전히 있잖아요. 나쁜 악명이 따라 좀 올 수도 있고 내가 자꾸 실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질이 좋아서 5개가 잘 지켜지는 사람들도 조금 더 섬세하게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을 가면 그게 자애심으로 확장되는 걸 필연적으로 봐요. 그게 구조거든요. 자애 연민으로 확장되거나 보면 당연히 내가 자애 연민을 많이 품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자애 연민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이 생에 안 만나고 열생 후에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해주죠.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조건화되냐면 아까 딸이 상당히 미모가 좀 있어서 사람들이 호의적인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죠. 직접적인. 왜냐하면은 미모가 뛰어나게 하는 게 자체도 어때요? 선한 영향력, 선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하게 살고 화 안 내고 이래서 아름답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보가 뭐예요? 남들이 나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죠.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요.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미세한 이유들은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유럽 여행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10생이든 100생이든 인연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인연 안 되면 그냥 스친다니까요. 한 번이라도 스치면 다음에는 2번 스치고 3번, 4번 스치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 지나가다가도 아까 팁을 주기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좀 친절하게 인사하기도 하고 한번 기사 택시 타면은 그때 짧게 탔지만 대화는 안 하더라도 인사해주고 우리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한테도 왜 전화했어요 하기도 하고 막
막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기도 하지만은 아 그래요 참 일이 힘드시게요. 제가 근데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해서 끊어지면 그 사람도 자기가 좀 예, 하는 대로 안 되지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도 아이고 그래도 참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려고 하구나. 전화 통화는 오래 안 했지만 그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들이 그게 알게 모르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 그런 사람들 다음에 여행 갔을 때 뭐 카운터 직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은. 이게 국법과 가부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풀리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이죠. 달게 받은 분. 저는 이제 개에서는 별로 이제 별로가 아니라 어긴 거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좋은 게 저는 정말 단순한 삶을 살고 있어서 훌륭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얽혀서 가족 간의 얽힘이나 부부 간의 얽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경험을 거의 못하고 있으니까 아 저런 일들이 있고 그렇죠, 저런 그렇죠. 번뇌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럴 때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자꾸만 생각해 보게 되고 제가 이제 잡담의 개는 없어서 그건 어겼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한 2, 3개월 못했던 사람들하고 추석 명절이 돼서 이제 계속 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이렇게 오바돼서 하는 얘기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알아차림했어요. 예, 알아차리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이렇게 툭툭 안 나와지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스마트폰 보는 게 제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는 걸 문제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니 저는 불편할 안 수도 있을 보시는 거예요. 것 같아서. 아니 여기 대부분 다 보죠 왜 안 봐요? 우리 보면서요 아침에 오면서 해방업설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잠자기 전에 누워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자꾸 그 시간에 책을 봐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까지 저희 했어요. 스마트폰 봐요. 동생도 거의 안 보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좀 특이한 하여튼 자매예요. 거의 안 보거든요. 일반하면 안 돼요. 딴 사람들은 그게 낙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제게는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싶을 때는 지금 스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경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맨 밑에 거부터 사경을 해야 되겠다. 그걸 보고 싶을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어요.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극도로 절제를 좀 하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사경을 해야 되겠다. 훌륭합니다. 그런 결심을 제가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는 너무 고마워요. 혼자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스님 법문도 그때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다 들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죠.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저한테는 정말 귀한 시간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참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약간의 그 스스로 부러움과 위축감과 이런 것들이 들죠. 역시 팔기는 다르구나. 그래 역시 팔긴 다른데 이분도 그 여행 가서 이거 다 거쳤어요. 몇 달 전에 한 잔을 마셨어요. 한 잔 가족 여행 가고 그 이후에 금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꿀꺽이 아니고 뿅 조금 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죠? 제거 다니고 아이들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도 저분은 훌륭하구나 하고 내가 뭐 인연이 되면 나도 하면 좋은 일이고요.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만 충분히 훌륭해요. 자 훌륭함 잘 유지하셔요. 보살님. 저는 뭐 팔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건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사를 이번에도 이제 제가 차례를 지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스님 공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다 올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아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앉아갖고 자해경 행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에 대한 그 14가지 항목을 쫙 써갖고 그거를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드셨을 거라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헛제사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헌식처럼 해서 이것저것 나눠 갖고 이제 문 밖에다, 아파트니까 문 밖에다 내놓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상에다가 이렇게 차려서 밖에다가 내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서서 오신 분들 잘 드시고 가라고, 그러고서 이제 갖고 들어오면서 다른 때보다는 좀 마음이 뿌듯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례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와서 드시는 상황에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스님 말씀대로 이것도 어느 선조의 어느 조상의 누구든지 와서 드셨을 거다, 그런 생각.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그 아침에 이제 자해경을 읽고 나서 저거를 할 때, 자해관을 할 때 그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그게 뭐 안 좋다, 뭐 그 의미가 없다 얘기하는데, 저는 돌아가신 분 이제 시부모님, 그 다음에 친정 부모님 하면서 천신 지신 목숨이 한 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아기한테 해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그러니까 좋은 법을 잘 들으시고 좋은 몸 받아서 선처히 태어나시라고 하는 그런 거의 연장이 차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겠나. 그래서 굉장히 흔쾌한 기분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산 사람한테 하는 게 더 낫다는 이거지. 예, 그게 뭐 이게 자해를 보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그 이렇게 삼매 무슨 그런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삼매를 목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기 중요한 건 내 마음에서 그 네. 자비의 마음을 증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생기죠. 그걸 해도. 네. 그래서 어떤 존재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도 효과 있는 분들이 약간 좀 그 이성이 아닌, 그죠? 네. 이런 존경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 이렇게 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분 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멀리 죽은 사람, 돌아가신 사람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해서 자비하는데 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자애를 또 개발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요거 다 껐다 켜주세요. 이 내용이 너무 달라서 저장만 해두고요.